자, 교재 290페이지에 5번 문제. 자, 연결된 거래를 분개를 하라. 자, 2017년 12월 31일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 100만원을 계상을 했다. 자, 2월 이익이익이 700만원이 있다 하는 거. 자, 그런데 그리고 2018년 2월 15일 날 처분전 이익이익을 주총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를 했고 2018년 2월 20일 날 주주에게 배당금 100만원을 수표 발행해서 지급하고 주식 200주를 발행해서 교부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일단은 이제 우리가 뒤에 교재를 보게 되면 지금 답안을 보게 되면은 지금 처분한 것들 지금 전부 다 정리를 해보면 현금 배당이 100만원, 50만원, 30만원, 180에 플러스 150에 플러스 70. 자, 이렇게 되면은 400만원인데 우리가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 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익준비금까지 10만원 넣게 되면 다 그 5번의 해답을 보게 되면 차변에 이익이익 41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나와 있는 배당금부터 해가지고 내용이 싹 다 들어가 있죠. 전부 다. 이익준비금이 별도로 10만원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을 100만원을 계상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에서는 이익이익을 대변에 100만원을 하고 그 다음에 손익을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손익 100만원 계상하고 이익이익금 대변에 100만원 계상하고 그 다음에 2월 15일 날 그걸 갖다가 이익이익금 410만원을 처분 내역을 보여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018년 2월 10일 날 주주에게 배당금 100만원을 수표 발행해서 지급을 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급하고 주식 200주를 또 발행해서 교부를 했다. 자, 배당금을 수표로 발행했다니까 일단 아까 그 현금 배당이 있었죠, 위에서. 자, 그래서 그 100만원 지급 배당금 100만원 없어지고 당좌예금 100만원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주식을 발행해서 교부를 했으니까 대변에 뭐가 생겨야 되겠어요? 자본금이 생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차변에 이제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정리가 되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다음 거래를 분개를 해라. 결산 결과 당기순 손실 200만원을 계상을 했다. 자, 이거는 이제 이익이익이 대변에 있어야 될 게 아니라 차변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2월 결손금 정리가 돼야 되겠죠. 자, 손익 대변에 200이 나와야 되겠고. 자, 두 번째 당기순 손실 500만원을 계상했고 2월 결손금이 300이 있었다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2월 결손금 당기순 손실 500만원을 계상하면 어떻게 돼요? 누적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손익 500만원 대변에 나오면 된다. 자, 3번은 당기순 손실 200을 계상했는데 2월 이익이익금이 100만원 있었다. 그럼 이익이익금부터 먼저 까면 되죠. 이익이익금부터 먼저 차변으로 날리고 차변에 또 2월 결손금 모자란 거 100만원 채워주면 되고 대변에는 손익 이렇게 나옵니다. 자, 4번 당기순이익 200만원을 계상했다. 근데 2월 결손금이 300이 있었답니다. 자, 그러면 당기순이익을 가지고 2월 결손금 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월 결손금 200, 대변에 손익 200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된다. 자, 5번 결산 결과 당기순 손실 200을 계상했다. 단 2월 결손금 700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2월 결손금 700이 있는데 지금 2월 결손금이 200을 계상하고 또 이건 누적적인 거죠. 그러니까 2월 이익이익하고 반대가 되는 개념이니까 2월 결손금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700이 있었는데 추가로 또 생긴 거죠. 200이. 그래서 당기순 손실 금액을 2월 결손금을 해서 200을 잡아주면 되고 대변에 손익 처리를 하면 된다. 자, 주총결의 별도 적립금부터 해가지고 250, 200, 300 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요것도 다 정리를 하게 되면 별도 적립금 250, 그 다음에 감채 적립금 200, 그 다음에 재평가 적립금 300,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재무구조 개선 적립금 150.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주총에서 결의를 했다 한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요걸 갖다가 일단 대변에 2월 결손금을 요 금액 전부 다 250, 200, 300, 150을 다 정리를 해주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5번에서 이제 2월 결손금 총액이 뭐 지금 문제에서 보면은 700에서 200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900까지 보전을 시켜주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7번 다음 연속동 거래를 분개를 해라. 상지사는 보통주 만주를 주당 6,000원에 발행하기로 하고 응모자로부터 청약 증거금을 받기로 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액면 5,000원짜리를 6,000원에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별로 중요하게 배운 건 아니니까 그냥 간단 가볍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만 보면 되는데 일단 그 답안에 보면은 신주 청약 증거금 5,000원 해가지고 요거는 액면가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아직 받지는 안 했죠. 받기로 하다 했으니까 신주청약 미수금으로 해서 6천 정리를 해주면 되겠고, 그 초과되는 1,000만 원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청약 증거금을 받아 당좌 예입하고 주식을 발행해서 교부를 했습니다. 당좌 예입했으니까 6천만 원이 들어왔겠죠. 그럼 신주청약 미수금은 제거되어야 될 거고, 자, 60만 원 전부 현금 지급했답니다. 어디에서 깝니까? 현금이 60만 원이 나갔으니까 까는 부분은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까줘야 되겠죠. 자, 8번 문제 봅니다. 연속된 거래를 분개를 해라. 주총 결의와 법원 인가를 받아 보통주 1000주를 주당 4,400원, 액면 5,000원에 발행 교부하고 대금을 당좌 예금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액면 5,000원이니까 대변의 자본금은 5,000원이 생기겠죠. 자, 근데 발행가액이 4,400원이니까 당좌 예금은 4,400원밖에 안 들어오고 차이 나는 금액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해서 60만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이때 발생한 비용이 또 있습니다. 45만원. 이건 뭐로 처리한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기말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총액이 얼마입니까? 60만원하고 45만원, 105만원이죠. 105만원을 5년 동안 상각하고 하니까 21만원씩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없애주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주 배경사는 과잉 투자로 인한 구조조정을 위해 발행 주식 만주를 주당 4,700원에 매입하여 소각하고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액면가가 5,000원이죠. 액면가 5,000원이고 4,700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좌 예금이 4,700이 정리가 되어서 나갈 거고 5천만원 자본금이 없어지겠죠. 주식 없애는 거니까 나머지 300원 자본금 5,000원 없애면서 4,700만원만 지급했으니까 300만원만큼은 감자 차익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본금이 1억 5천인 주 배경사는 2월 결손금 4천만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10대 7의 비율로 병합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10대 7이니까 얼마가 없어진다? 30%가 없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15억에 30, 1억 5천에 30%니까 차변에 자본금 4,500, 즉 30%가 없어지고 2월 결손금 4천을 메꾸기 위해서 그렇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대변에 2월 결손금 4천 넣고, 자, 결국에 500만원은 뭐냐? 감자 차익이 된다 하는 겁니다. 지훈사는 공정시가 5천만원의 대주주의 개인 소유 토지를 증여받았다. 자, 토지에 5천 들어오게 되고 대변에 들어와야 될 것은 자산 수증 이익이 돼야 되겠죠. 4번 지훈사는 결손 보전의 목적으로 회사의 대주주인 최갑수로부터 장기차익금 1,000만원을 면제받았다. 자, 장기차익금 차변으로 빠져야 되겠고 대변에는 채무 면제 이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자, 5번 지훈사는 발행 주식 중 만주를 주당 4,700원에 매입을 하고 대금은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을 했답니다. 자, 일단 당좌예금이 빠져나가야 되겠죠. 발행 주식 만주를 주당 4,700 주식이 들어와야 되겠죠. 자, 자기 주식 우리가 취득한 가액으로 해야 되니까 4,700이 들어오고 당좌예금 4,700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 지훈사는 소유하고 있던 앞서 주식, 자기 주식 만주를 주당 5,000원에 매각했다. 그러니까 4,700원에 사온 자기 주식 4,700만원 빠져나가야 되겠고 현금 5,000이 들어와야 되겠죠. 나머지 300은 뭐예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영업용 건물이 완공되어 인수하고 잔액 1억 원을 수표 발행해서 지급했다. 총 공사도급 금액은 3억 원이고 2억 5천만 원의 신축 적립금이 설정되어 있다. 자, 건물은 얼마가 공사도급 금액이 3억이니까 건물 3억, 그 다음에 당좌 예금이 1억이 빠져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잡혀있던 거 2억 정리해주면 되겠고, 신축 적립금, 그게 요즘 많이 쓰진 않는데 신축 적립금 대변에 쌓아놨던 거 없애야 되겠고, 대변에 별도 차변으로 없애야 되겠고, 별도 적립금 2,500 적립하면 되겠죠. 자, 8번 사채 만기가 되어서 2천만 원을 수표 발행해서 상환했다. 2천만 원의 감채 적립금이 설정되어 있었다. 자, 일단 당자금 2천 나가고 사채 2천 대변에 있던 거 차변으로 와서 없어져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감채 적립금이 적립이 되어 있었으면 차변으로 정리를 하면서 없애고 대변에 별도 적립금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당기순이익이 소액이어서 적정한 배당을 위해 배당 평균 적립금 3천만 원을 처분전 이익잉여금 계정에 대체했다. 조금 배당 평균 적립금 차변으로 보내고 이익잉여금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파트죠. 마지막 파트에 가보니까 여기서는 수익과 비용과 관련해서 선택형 문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풀이용 문제는 없다. 그죠?
자, 수익과 비용을 회계장부에 기록할 귀속 기간을 결정하기, 이제 316페이지입니다.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뭐라고 해요? 인식이라고 하죠. 자, 회계상 비용은 수익과의 인과관계를 조차 인식하는데 이를 뭐라고 한다? 수익 비용 대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3번 대응에는 매출액에 대한 매출 원가와 같은 직접 대응과 감가상각비 등과 같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하여 기간별로 배분하는 간접 대응이 있죠. 4번 회계상 이익금액을 계산 시 비경상 항목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포괄주의와 단기 업적주의가 있다. 이런 것들은 이론적인 문제니까 그렇게 있다 하는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고, 자 5번 순이익은 일정 기간 동안의 총 수익에서 뭘 차감한다? 총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거죠. 6번 수익을 얻기 위해 당해기간 중에 소멸한 원가를 뭐라고 하죠? 비용이라고 하고, 7번 소멸한 원가 중 수익을 얻지 못한 부분을 뭐라고 하죠? 손실이라고 하며 주요 경영활동 이외의 거래나 사건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유출분이 되겠죠. 기업의 수익과 비용은 각각 현금의 수익과 지출을 기점으로 기록할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회계 처리를 뭐라고 한다? 현금주의라고 하죠. 9번 전기의 중대한 오류에 따른, 이건 뭐죠? 전기오류 수정 손익이죠. 전기오류 수정 손익은 전기 유월 이익위험에 반영하여야 한다. 회계 변경이 일어난 기간과 그 이후부터 새로운 회계 처리 방법이 허용되는 것으로 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전진법, 앞으로 나간다는 거죠. 자, 317페이지로 가봅니다. 자, 기업회계 기준상 수익의 인식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 뭐예요? 수익의 인식 기준 인정의 완성 기준, 현금 입금, 자연증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좀 약간 뜬금없긴 한데, 일단 우리를 건설형 공사 계약을 할 때 주로 이제 진행 기준 적용이 되죠. 나머지는 없습니다. 자, 청운상에는 해전상회에 판매를 위탁하기 위해 상품 25만원을 적송하고 운임 3,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올바른 분기에는 자, 매입 25만원, 판매를 위탁하기 위해서 25만원을 적송했다고 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적송품이라는 자산을 가진다. 이때 운임 지급한까지 포함해서 25만 3천원이 적송품으로 잡혀야 되겠죠. 홍성상에는 서울상으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은 상품 20만원을 인수하고 인수운임 3천원을 지급했다. 자, 이때 서울상으로부터 위탁받은 상품 20만원 인수했다. 그럼 우리 거 아니죠. 인수운임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3번에는 4번이 되겠죠. 원가 50만원의 상품을 할부 가격 70만원, 현금 판매額 65만원에 10개월 할부로 판매한 후 2회 회수 후 결산일이 도래를 했다. 자, 단기 수익으로 인식할 매출액은 얼마냐 하는 거죠. 자, 할부로 매출을 한 후에 2회분 회수 후 결산일이 도래를 했다. 10개월 할부죠. 10개월 할부. 자, 단기의 수익으로 인식할 매출액은 얼마가 될까요? 자, 원래 이게 10개월 할부로 한다는 것은 장기가 아니죠. 장기가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70만원 전액을 수익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중소기업인 다음 5번입니다. 해전상에는 원가 500만원의 상품을 할부 가격 700만원, 현금 판매 가격 600만원, 10년 할부로 판매한 후에 1회분 회수 후 결산일이 도래하였다. 단기의 수익을 인식해야 될 금액은, 자, 이때는 10년 할부로 판매를 한다 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누어서 장기 할부가 되니까 700만원에 대한 10% 70만원 인식하고 있죠. 그래서 4번과 5번은 장기 할부냐 단기 할부냐에 따라서 해답이 달라진다 하는 겁니다. 자, 6번 보면은 경기상으로부터 상품 500만원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화물상증을 받았으나 상품은 이달 말에 도착한다. 저 미착 도착하지 않았죠. 미착 상품 500만원, 매입처분 500만원 잡아줘야 되겠고, 자, 다음 중 매출 수익의 인식 기준 중 가장 보수적인 거, 회수됐을 때 인식한다는 거, 나중에 회수 기준이 되겠죠. 자, 청운건설은 45만원의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공사는 2017년에 시작해서 2019년도에 완성했다. 원가 자료 다음과 같다. 진행 기준에 의했을 때 2017년에 인식해야 될 이익은 실제 원가는 20만원, 그 다음에 4만원, 16만원, 전체 총원가가 얼마죠? 총원가는 20만원에 40만원 중에서 20만원이죠. 그래서 50%가 되겠네. 자, 50%가 되니까
소요될 추가 공사 원가까지 30만원에 지금 45만원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는데 2019년 중에 완성을 했어요. 자, 그러면 실제 발생 원가가 20만원이고 완성에 소요될 추가 원가 추정액이 30만원, 즉 10만원이니까 총공사 예정 원가는 30만원이고 실제 공사는 20만원이다. 자, 2017년에 그러면 원가 발생액, 자 3분의 2고 수익이 얼마예요? 그러면 처음 건설은 45만원 중에 3분의 2가 진행이 된 거죠. 그럼 수익은 30만원이 되죠. 그런데 실제 원가는 20만원 발생했으니까 인식해야 될 것은 30만원에서 20만원 차감한 10만원을 인식해야 되겠죠. 자, 9번 진행기준 적용 시 공사 이익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공사 계약금액 필요하죠. 총공사 예정원가 알아야 됩니다. 단기 발생 공사원가 알아야 됩니다. 총공사 예정원가분에 단기 발생한 총원가가 차지하는 게 비율이 뭐야? 진행률이죠. 그 진행률에다가 공사 계약 금액을 곱해야 수익률이 나오죠. 자, 그렇게 단기 중도금 수령액은 의미 없는 거다. 자, 10번 문제. 도급공사의 진행 중 공사 전체에 대한 예정 손실은 언제 인식하는가? 예상이 되는 즉시 인식을 해주어야 합니다. 11번 회계 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두 번째 기업 환경의 중대한 변화 또는 새로운 정보에 의해서 기간 손익의 배분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 번째 회계 규정 등에서 새로운 회계 처리 기준을 채택한 경우, 네 번째 이익을 줄이고자 선입선출법에서 구입선출법 이익을 줄이고자 이런 목적은 안 됩니다. 자, 12번 기업 회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회계 추정의 변경. 자, 이건 전진법.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을 할 때는 추진, 회계 추정에 추 있죠? 그 다음에 전진법에 진 있죠? 그래서 추진 이렇게 기억하면 추정의 변경에 대한 회계 처리 방법은 전진법이다 하는 겁니다. 13번 다음은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자, 회계 기준 등에서 새로운 회계 기준을 채택하거나 기존의 회계 처리 기준을 폐지함으로 해서 그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는 오류 수정이 아니다. 그렇죠? 새로운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적인 정보나 경험에 기초하여 과거의 추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기 오류 수정 손익에 포함하지 않는다. 3번 회계 정보의 추정 사항이 당시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올바른 추정이었으나 차후에 새로운 사실에 의해서 부정확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회계 추정의 변경이 된다. 자, 그럼 네 번째,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회계 원칙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회계 원칙의 변경이 아니라 이것은 옳지 못한 것을 바르게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회계 변경이나 오류 수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원칙의 변경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회계 변경에 대한 회계 처리를 전진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저해되는 회계 정보의 질적 속성은 뭐예요? 자, 앞으로 바꾸는 거니까 이전 거하고 비교가 안 되겠죠. 그래서 비교 가능성이 저해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15번 이 회계기간이 경과하면 오류의 영향이 자동적으로 상계되어 3차년도에 오류를 수정할 수 없는 필요가 아닌 것은, 자, 이건 뭔 얘기냐면은 이 회계기간이 경과하면 오류의 영향이 자동적으로 상계된다. 반대되는 회계 처리가 나타나서 자동적으로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기분 비용을 단기 비용 처리했다. 뭐 당연하죠. 기말 재고자산 과대 표시하면 기초 재고자산이 과대 표시되죠. 다음 기회에. 자기 매입분을 단기 매입 처리했다. 이것도 다음 기회에 바로 수행이 됩니다. 단기 비용을 차기로 이연 처리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회계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오류의 영향이 자동적으로 상쇄됩니다. 근데 사채 발행비, 이건 비용이죠. 비용. 이런 비용들은 계상을 하더라도 누락을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상쇄가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자, 16번 다음 중 수익인식 시점으로 틀린 것은, 위탁 상품은 수탁자가 매출 시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상품 판매 행위가 있는 날이 수익인식의 시점이다. 3번 시용품은 구매자가 매입 의사 표시를 한 날이 수익인식 시점이다. 할부 판매는 할부금이 수취되는 날을 수익인식 시점으로 한다. 할부 판매는 수취되는 날이 수익인식 시점으로 하는 게 아니죠. 단기냐 장기냐에 따라서도 달리고, 그 다음에 할부 판매를 했을 때 받기로 계약한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를 본다. 포괄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이 아닌 것은 발생주의, 수익비용 대응, 총액 표시, 이익구분 표시. 그 다음에 5번은 유동성 배열의 원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동성 배열은 뭐예요? 이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우리가 재무 상태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18번을 보면은 수익과 이득을 구분하는 기준은 이거는 이제 수익은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거고, 이득은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되겠죠.
자, 당기순이익에 반영되는 비용 또는 손실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 즉 손실이나 이익은 어디에 반영됩니까?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계정, 기타 포괄 손익 유계액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죠. 자, 20번 문제입니다. 20번은 영업의 수익에 속하지 않는 것,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 자, 여기서 이제 20번의 문제를 보게 되면 일단 자산 수정, 영업의 수익에 속하지 않는 것, 자산 수정 이익, 배당금 수익,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 다른 건 지금 풀었는데 자산 수정 이익은 영업의 수익이 아니죠. 자, 21번 문제를 봅니다. 진행기준에 의해서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단기발생공사 원가에 대한 회계 처리는 단기발생공사 원가, 포괄손익계산서에 공사원가로 해서 넣어줘야 되겠죠. 자, 공사 진행기준에 수익을 인식한다. 단기 공사 순이익은, 자, 도급금액 얼마야? 1,500이다, 그죠? 단기발생원가 300인데 추가 공사 원가 계산액이 700이다. 그럼 총 공사 원가는 얼마야? 1000이죠. 그래서 300을 넣게 되면 30%가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총 공사 수익은, 여기서 순이익을 구해라 했잖아요, 그죠? 공사 수익은 450만 원이지만 공사 수익에서 발생원가 300을 빼줘야 150만 원 나오죠, 순이익이. 현금 수지와 관계없이 손익이 발생한 시점에서 수익과 비용을 계산하는 이익 측정 뭐예요? 이거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발생주의가 되겠죠. 자, 포괄손익계산서의 단계별 구분 이익 중 마지막으로 표시된 이익이 최종적으로 뭐예요? 단기 순이익이 되겠죠. 자, 25번 기업 회계 변경에 대한 바람직한 거 전진법이죠. 자, 26번 판매 시점에서 인식하는데 수익은 다음 중에서 이 기준의 주장 근거, 자, 될 수 없는 것. 판매 가격은 판매 시점에 확정되기 때문에 그렇고, 판매 시점에서 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고, 자, 판매 시점에서 법적 소유권 이전되기 때문이라는 표현은 조금 뭐 이렇게 여기서 주장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판매는 기업의 경제활동 중 가장 중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고, 대부분의 관련 비용이 판매 시점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 27번 포괄주의의 주장 근거로서 부적절한 것. 기업의 이익 조작 가능성 배제하자 모든 걸 다 포함시키니까 장기적인 이익 창출 능력 평가, 배당 가능 이익 계산, 경상, 비경상 구분이 모호하다. 모호하기 때문에 포괄주의로 하겠다 하는 얘기죠. 기업의 경영 효율 성과의 측정, 이건 아니죠, 포괄주의가. 자, 다음 중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의 원칙에 따라 비용화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비용화되는 게 보험료 같은 경우는 기간적으로 혜택을 받는 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본유지접근법에 대한 이익 측정 방법의 특징. 자, 이건 뭐 자본유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결국에는 경제학적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이 뒤에는 좀 이론적인데, 경제학적 이익 개념과 회계학적 이익 개념, 잘못된 것. 경제학적 이익이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이며, 회계학적 이익은 이미 우리가 어떤 결과를 놓고 계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지향적이다. 경제학적 이익은 직접평가법에 의하며, 회계학적 이익은 거래접근법에 의한다. 3번 경제학적 이익은 이익의 원천을 알 수 있으며, 회계학적 이익은 화폐가치의 변동을, 이익의 원천을 경제학적 이익에서 알 수 없습니다.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경제학적 이익은 실질적 이익 개념이나 측정이 곤란하죠. 그렇지만은 회계적 이익은 화폐 이익 개념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를 이제 30번에서 실질적 이익 개념이나 측정이 곤란하며 회계학적 이익은 화폐 이익 개념이다, 이렇게 옳은 표현이죠. 자, 경제적 이익은 논리적으로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며, 회계학적 이익은 객관성을 갖고 있다. 31번 회계 변경 중 회계 추정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추정이 아니에요. 2번 같은 경우 1번 1%에서 1.5%로 변경하는 건 추정이 되겠지만, 자, 나머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32번 다음 중 두 회계기간을 거쳐 오류의 효과가 자동적으로 조정되는 오류가 아닌 것은, 이게 이제 앞에서 언급했었던 거죠. 이 회계기간이 경과돼서 자동 상쇄되는 게 아닌 건데, 선급비용이나 재고자산 과대평가나 미수수익 계산 노량이나 선수수익 과소평가는 이 회계기간이 경과하면 자동 상쇄를 한다. 다음 중 단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 이렇게 나와 있죠. 단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 뭘까요? 자, 이건 정기의 매출 채권을 미수건, 이 채권 자산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뭐 비용하고 관련된 부분이 아니죠.
근데 4번은 뭐 재고자산 과대 계산인데 이건 원가, 매출 원가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비용과 관련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 2, 3, 4는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는데 그 나머지는 5번은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끝까지 했는데 다시 또 다음 시간부터는 앞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전부 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